저희 집 강아지도 그렇고 되게 주기적으로 와가지고 뭔가 구충제 같은 뭐 신장사상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을 받아서 먹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뭔가 구충 방지법에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강아지들 평균 수명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방을 철저히 해주신다는 거예요. 옛날과 다르게. 그래서 강아지들한테 우리가 예방을 해주는 것들에는 크게 이제 예방 주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생충 예방이 있습니다. 예방 주사는 접종, 주로 주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약화된 병원체를 일부러 감염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강아지, 고양이들도 예방 주사를 맞죠. 그래서 보통은 어릴 때는 여러 차례의 접종을 통해 가지고 몸 안에 면역을 만들어 놓는 접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묘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면역 항체를 다시 한번 부스팅 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보강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 고양이들 보통 병원들마다 프로토콜들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선 비슷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 1차, 2차, 3차, 5차 맞고 마지막에 항체 검사라는 걸 해서 실제로 몸에 각각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몸 안에 면역력을 만들어서 그게 유지가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원체들을 방어하는 것들이고요. 기생충 예방은 조금 다릅니다. 강아지 기생충 중에서 들어보신 거 뭐 있으세요? 기생충? 진드기? 진드기 맞아요. 진드기도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들 우리가 크게 나누는 게 몸 바깥에 붙어 있는 외부 기생충하고 몸 안에 있는 회충이나 촌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장사상충 같이 몸 안에 있는 기생충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내부 기생충들은 회충이나 뭐 촌충 같은 소화기 기생충들은 대부분 구충약을 1년에 몇 차례 먹는 걸로 예방이자 치료를 합니다.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심장사상충은 기생하는 부위가 소화장기가 아니라 혈관과 심장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을 한번 걸리게 되면은 그냥 회충약 먹는다고 치료를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혈관 안에서 이렇게 실처럼 생긴 기생충이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혈관을 막거나 혈전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심각한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안 걸리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장사상충은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모기가 심장사상충의 유충을 흡혈해가지고 그거를 피를 빠는 과정에서 강아지와 고양이의 혈관으로 감염을 시킨 게 됩니다. 저도 개를 되게 오래 키웠는데 네. 왜 걸리는지 사실 몰랐고 네. 병원에 이제 맞아야 된다고 할 때마다 맞아요. 이제 맞았었거든요. 심장사상충은 강아지, 고양이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기생충이에요.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회충 그런 거 걱정 많이 안 하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왜 걔네들은 걸려도 그냥 약 먹고 치료하면 웬만하면 그냥 별일 없이 끝납니다. 설사하고 그래도 약 며칠 먹으면 보통 끝나요. 근데 심장사상충이 일단 감염이 돼서 그 감염된 게 성충이 되어버리면 보통 유충 상태에서 모기에 의해 감염된 다음에 5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성충이 됩니다. 한번 얘네가 성충이 돼가지고 혈관이나 심장에 자리를 잡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치료를 한다고 해도 아이가 몇 달 이상 약을 먹어야 되고 비싼 주사를 맞아야 되고 심하면은 치료 과정에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들이 그렇게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내부 기생충을 쭉 얘기했어요. 네. 외부 기생충, 진드기 같은 것들인데 겨루기나 진드기 그런 주로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들이 잔디밭이나 풀숲 같은 데서 피부에 달라붙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을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으로 그 제품의 유효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 사용을 잘 해주시면은 그 성분이 체내에 잔류를 하면서 얘네들이 아예 안 붙지는 않아요. 기피제랑은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얘네들이 피를 빨아먹으려고 피부에 붙었을 때 그 약 성분 때문에 마비가 되거나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꼭 보시는 게 그래서 진드기 예방할 때는 진드기 예방약이랑 기피제 같은 것도 같이 사용을 하셔도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기피제를 단독 사용하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고요. 반드시 예방약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뭐 풀숲이나 그런 데를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그 직전에 진드기 기피제 같은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저 궁금한 게 또 네.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도 이제 추석쯤에 진드기를 네네, 물려놨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근데 너무 밤에 저희가 알아차려가지고 병원을 일단 데려갈 수 없는 네네. 상황이었고 아까 그냥 뗐거든요. 음, 근데 찾아보니까 절대 본인이 집에서 사실 떼지 말고 병원을 가라 이런 뭐 게 사실 진드기를 집에서 떼면 뭐 큰일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네. 다만 진드기를 떼는 과정에서 그 진드기들이 피부에 이렇게 턱을 박으면서 흡혈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떼지 못하면은 머리가 그대로 남아요. 몸통만 툭 떼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피부에 박혀있는 진드기 머리나 턱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염증이나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을 하라는 거고요. 진드기 물린 아이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진드기 매개 질환, 진드기가 옮기는 전염병들에 대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바베시아라는 강아지들 빈혈을 유발하는 병원체가 좀 흔하게 발견이 되는 편이고, 그리고 사람한테도 걸리는 질환인데 살인진드기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중증 열성 혈수판 감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 그것도 진드기를 통해서 사람이나 강아지한테 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드기에 물린 거를 발견한 강아지, 고양이들은요, 적어도 일주일, 2주일 동안은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진드기가 가지고 있는 병원체에 따라서 증상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열이 나거나 아이가 토를 하거나 혈류를 본다거나 갑자기 기력이 없고 창백해진다거나 하는 들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드기 매개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심장사상충이나 진드기약 같은 경우 얼마든지 뭐 병원에 가지 않고도 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병원에 가서 예방을 하는 걸 권해드리는 이유가, 병원에 와서 간단하게 아이들 상태를 수의사가 한번 보고 만져보고 약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꾸준히 병원에 가서 예방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산책을 안 하는 아이들 심장사상충 예방해줘야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진드기는 바깥에 외출 안 하는 아이들은 진드기 예방 안 하셔도 됩니다. 진드기를 물릴 일이 없어요. 풀숲이나 다른 강아지들 통해서 직접 접촉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옮는 게 아니라면은. 근데 심장사상충은 감염 경로가 아까 어디라 그랬죠? 그 모기. 그쵸. 모기는 집안에만 있어도 물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진료를 받던 아이들은 결국에 얘가 기침을 자꾸 해가지고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보호자분이 얘는 바깥에 나간 적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걸렸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바깥에 안 나가도 모기에 물릴 수가 있고 드문확률이지만 심장사상충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만 있는 아이들도 심장사상충 예방을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들 꼭 심장사상충 예방 꼭 하세요.